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9일부터 본교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5,000원 상당의 한 끼 식사를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통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9시 30분,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 내부 키오스크에서 1,000원을 결제한 후 학생증을 인증하면 재학생 누구나 1,000원의 한 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한 끼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방학 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중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선착순 1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관 1층 교직원 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5,000원 상당의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학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부담 구조는 학생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 1,000원, 성북구청 1,000원을 부담하고 차액 2,000원은 교비인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단돈 1,000원만 내도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아침밥을 챙겨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취지 같고 너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때문에 많이는 못 챙겨 먹는데 수업이 좀 뒤로 있으면 챙겨 먹는 편이에요. 일단 학생들이 아무래도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반찬이나 이런 걸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좀 공식적으로 챙겨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7일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한신 시의원이 본교에 방문해 이창원 총장과 함께 1,000원의 아침밥 메뉴를 직접 배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학생들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하고 하루에 생활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아마 공부에도 능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드시고 아침을 하루의 시작을 슬기롭게 행복하게 하길 기대해 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도입 취지는 젊은 층의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은 사실상 아침잠이 많아서가 아닌 식비가 없어서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국대학 학생의 네트워크에서 최근 물가 인상 이후에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의 대학생들이 물가 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은 대학생들이 77%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김밥, 컵라면 등 기본 1,000원이 넘는 고물가 시대에 5,000원 상당의 한 끼 식사를 1,000원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관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욱 영양가 있는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향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BS 송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각 건물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는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즉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 있는 반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안에 위생용품이 없어 자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강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교에서는 여하구들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 자판기를 각 건물의 여자 화장실당 1개꼴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판기의 위치 7곳과 우총간 2층과 3층에 설치된 자판기 2대를 더 포함한 총 9대의 자판기가 학교 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판기 9대 중 5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되더라도 자판기 안에 비치된 위생용품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아예 없는 곳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장학팀에서는 해당 업체의 수지 타산 등의 이유로 업체 사정을 고려해 기존의 자판기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깔창 생리대 사건과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생리대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위생용품 비치 관련 법률 조항과 같이 여성의 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료 생리대 자판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유료로 판매했던 기존 업체는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기존에 있는 자판기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형태로 남겨둔 것이며 창의관 지하 1층 학생식당에 위치한 매점, 그리고 탐구관 지하 1층에 있는 매점에 위생용품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요청하여 학생들이 비상시에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교 생리대 자판기는 약 8년 이상 동안 유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유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HBS 강윤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을 붙여 태우는 담배인 관련 담배의 대체제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했는데요. 전자담배가 관련 담배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전석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자담배는 관련 담배의 대안 제품으로 만들어진 전자기기입니다.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불리는 가열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흡연자들이 관련 담배를 대신해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에 2.3%였으나 2017년에 2.7%, 2018년에 4.8%로 증가했습니다. 다수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택한 이유는 금연에 도움이 돼서, 냄새가 덜 나서, 그리고 덜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중앙대병원 조수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 47.5%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돼서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23.6%는 관련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 8.2%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담배와 전자담배의 냄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련 담배에서는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반면 전자담배에서는 달달한 향기가 많이 나면서 비교적 역한 냄새가 덜합니다. 전자담배에서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담뱃잎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액상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형 전자담배 역시 태우지 않고 가열해 잎을 태웠을 때의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로운지 알아봤습니다. 관련,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유해성 비교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는 기존 관련에 비해 대부분의 건강 유해물질, 특히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은 적게 나옵니다. 가열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관련의 18에서 73% 수준이었으며 타르 등도 관련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나 가열담배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의 농도가 줄어들더라도 개인의 건강 위험은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이외에 중금속과 같은 많은 잠재적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의학계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관련 담배만큼 위험하기에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담배를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와 관련 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어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는 관련담배보다 조금은 덜 해롭지만 좋은 대체제는 아닙니다. 관련담배의 가장 좋은 대체제는 금연입니다. HBS 전석원입니다. 이것으로 한성 뉴스데스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